안녕하세요. PMPO를 위한 백엔드 백오피스 기획 강의를 담당하는 이상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청구랑 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약관이나 계약 이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캐시플로우를 이제 설계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구랑 결제에 대한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해서 이 기능 기획을 할 때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좀 개념을 좀 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요 역시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릴 건데, 자, 청구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정확히 이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구는 뭐냐면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야 돈 줘, 아니 뭐 돈 말고 다른 거 줘,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가치를 제공했으면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 같은 데서 보통 이제 월 말 정도 됐을 때 그 25일이나 30일에 이제 보통 이제 카드 결제일을 하면 이제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청구서라는 거를 줘요. 이 돈 빼갈 거니까 인지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한다 해서 청구회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카드사 내부에서는 이제 청구회수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청구라는 개념이 실제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기획할 때는 굉장히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청구서가 있고, 그 다음에 B2B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뭘 납품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이제 받거나 혹은 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세금 계산서 뗀다고 하는데, 이를 요청을 할 때 용으로 청구용 세금 계산서를 뗀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품목이 있고 요 단가랑 수량이 있고 공급가격하고 세액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그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대상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주문입니다. 이번에 주문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어떤 것을 이제 요구하거나 청구한다는 개념인데,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일반적인 청구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청구는 이제 일반적 금액에 대한 대가 지불을 표현하고, 이제 주문은 어떤 생산, 수송, 서비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같은 데서 주문한다 뭐 하면은, 이 주문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이 상품을 받고 싶어, 정확히는 어떤 서비스, 수송, 그러니까 배송받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청구랑 주문의 약간 개념이 이런 식으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같은 데에서 내가 주문 내역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주문 번호가 있고, 이 주문 번호에 어떤 이제 간략한 내용들, 이 주문 뭐 상품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금액 정보가 들어있고, 그죠? 주문의 상태가 있고 배송 상태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포커스라기보다는 요 상품과 배송을 어떻게 받냐, 요게 좀 포커스인 거죠. 그렇죠? 주문은 이렇고요. 그럼 결제는 뭐냐? 결제는 증권이나 대금 주고받아서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맺는 일인데, 결국 이 핵심 단어는 거래. 둘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 금전적인 것에 대한 거래인데,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 클립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프라인 결제를 하는 결제 서비스 혹은 온라인 결제를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거래 관계를 트기 위한 시스템적인 연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금전을 주고받기 위한. 이게 결제입니다. 청구, 주문, 결제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청구 결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대부분은 이 유저 시나리오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시나리오에 익숙하지만, 사실 온라인 앱이나 웹에서 구현된 대부분의 그 시나리오들은 오프라인에서 따온 게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뭐 배달의 민족 혹은 뭐 쿠팡 이런 데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프라인하고 매칭을 해보면은 대부분 매칭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프라인 시나리오. 자, 메뉴판을 주죠. 식당 가면 첫 번째. 이게 뭡니까? 메뉴판에 적혀 있는 게 상품 정보입니다. 상품 정보. 그래서 이제 이제 분식집 들어가면 어떤 김밥들이 있고, 떡볶이가 뭐가 있고, 라면 뭐 있고, 뭐 이렇게 어묵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가격 써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 분식집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상품 정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뉴판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뭐 김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메뉴를 이제 하면은 이제 메뉴를 주문을 하면은 주문 정보를 그 점주분이 가맹 점주분들이 이렇게 포스기 같은 데다가 혹은 포스기가 아니더라도 옛날 같으면 종이 같은 데다가 주문 현황을 적어놔요. 기재를 해놔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품 여러 개를 선택해서 테이블별로 이렇게 딱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주문 정보가 생성이 되죠. 예. 생성이 되고 다음 스텝은 저 계산할게요 라고 하면은 청구를 합니다. 자, 이 돈 내쇼. 당신 이거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요. 청구서. 빌지 주세요 하잖아요. 빌링이라고 하죠. 빌링. 결제 금액 청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현금 주실 거예요?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산대에서 결제 방식 선택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해서 돈을 회수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크게 4가지 스텝이 있죠. 그러면 요거의 핵심 키워드를 추려보면은 정보를 탐색한다, 선택한다, 결제 총액을 계산한다, 현장 결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시나리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메뉴판 뭡니까? 온라인으로? 이게 메뉴판이죠, 뭐. 딱 앱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지 세련된 용어로 서치 앤 디스커버리 상품 정보를 등록해서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탐색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메뉴판이죠, 뭐 온라인 메뉴판. 그리고 주문 포스기에다 이렇게 수기로 입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장바구니죠. 고객이 셀프로 자기가 담아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주문 정보. 다음에 뭐예요? 자, 그래서 결제할게요 하면은 청구서가 생성이 되죠. 이러이러한 주문을 할 테니 결제를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주문과 결제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리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이러면은 가상계좌를 입금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입금하라고 계속 뭐가 오잖아요. 푸시로. 입금하시라고. 며칠 뒤에 이제 취소됩니다. 주문이. 이런 무슨 얘기냐면 주문과 청구는 좀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결제까지. 원래 다 각자 분리되어 있는 개념인데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문한 내용을 확정 짓고 청구해서 돈을 받는 게 거의 하나의 시나리오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주문 정보와 청구는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문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 거냐 선택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거나 아니면 가상계좌 이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결제를 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그죠? 청구하고 뭐 주문하고 결제하고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따온 거예요. 온라인들도 그 개념을. 근데 한정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을 집객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고객을 집객하는 거는 확장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의 쉽게 말하면은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확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스템 관점의 시나리오를 한번 녹여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이 이제 메뉴판, 이제 상품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요 캐시 플로우와 관계된 내용만 한번 추려볼게요. 자,
상품 내 가격 정보가 무슨 얘기냐? 고객이 탐색할 수 있는 가격 정보, 데이터죠. 이 데이터는 어디서 다룹니까?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다루겠죠.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내에 상품 정보 내에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상품 DB에. 두 번째는 상품을 등록한 이제 셀러, 판매자 혹은 이제 파트너의 시스템에서 이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해서 수수료 내고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 판매나 결제를 이 기능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 정보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셀러는 얼마 수수료 내고 써, 이런 수수료 정보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판매자 관리 시스템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이커머스 안에 관리 시스템들이 약간 나눠져 있는데 각 그 캐시플로와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파편화되게 저장이 돼 있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본 겁니다. 상품이에요. 상품 준비할 때는 이렇게 캐시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주문 관리입니다. 자, 상품 내 가격 정보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주문 정보 안에는 상품의 가격 정보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수량 정보 있죠. 이런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서밋에서 가격 정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상품의 관리 시스템에 있는 상품 DB에서 장바구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정보를 상품 정보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 카피를 해오는 거죠. 이렇게 나 장바구니에 이 상품 정보 넣었어. 이렇게 쭉 카피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여기서 2 곱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은 여기서 하겠죠. 요거를 2로 선택하면은 25,900원 곱하기 2 해서 그죠? 46,8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은 여기서 하겠죠. 그 다음에 상품 내 가격 정보의 일부 총합이 고객이 주문하고자 하는 상품 가격의 예상치, 그러니까 견적이 나야 되잖아요. 견적, 주문 예상 금액, 이게 견적이죠? 견적은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체크 해가지고 합쳐지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장바구니 시스템에서 견적 기능이 돌아야 되죠. 그럼 뭘 구현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캐시와 관련된 기능 중에 장바구니 시스템에서는 요런 기능들이 구현이 돼야 되고 상품 관리 시스템에서는 요런 기능들이 구현돼야 될 것 같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계산서, 청구서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자, 상품 내 가격 정보, 고객이 선택한 상품의 개별 가격 정보가 있을 거예요. 요 개별 가격 정보, 수량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내가 상품 상세를 조회하다가 바로 주문하기를 누를 수도 있고 장바구니에 있는 걸 선택해서 누를 수도 있는데 어떤 루트로 선택을 하든 주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 주문서로 생성이 되죠. 주문서. 그죠? 그래서 고객이 최종 선택한 상품이나 가격 정보의 합, 그러니까 주문이 생성되는 건 주문 시스템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 시스템이 결국에는 어떤 상품의 가격 정보의 합을 가지고 너 이만큼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떤 결제 방식 선택할 거야까지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상품의 원천 정보, 고객이 그리고 넣어놓은 정보는 다른 이제 상품 관리 시스템의 장바구니 시스템이 있겠지만 이 정보를 또 주문이란 버튼을 눌러서 오더가 생성돼서 청구 기능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주문관리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스템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번, 그래서 청구, 빌링이라고 표현해요. 빌링 이런 걸 청구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결제 대기 중 금액 있잖아요. 주문 정보 내에서 너 이만큼 결제해야 돼. 그죠? 1번. 그 다음에 고객이 선택한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가 2번. 자, 결제 처리된 내역에 대한 정보 3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4번인데 자, 1번은 아까 주문관리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확정이 됐으니까 주문선에. 근데 2에서 4번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고객이 선택한 결제 방식, 결제 처리된 내용, 그러니까 결제 그 비밀번호 누르고 처리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주문이 아니라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와 관련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제 관리 시스템에서 도는 거예요. 이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이 총 결제 금액의 합을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외부 결제 대행사한테 요 결제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API로 연동해서 얘네가 사실 처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결제 관리 시스템은 결제 대행사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원바디예요. 2번에서 4번은 요 두 개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번은 주문 관리 시스템 개발자가 개발해 줘야 되고 2에서 4는 요 결제 관리 시스템하고 결제 대행사 시스템 그 API 이용해서 요 결제 관리 시스템 개발자가 구현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스템 관점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이커머스 시스템 요거 익숙하죠. 이제 제가 엄청 이제 이걸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자, 결제 수수료는 결제 시스템에 그러니까 계약에 명시가 돼 있고 결제 수수료는 결제 시스템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셀러 파트너라고 하는데 요 판매자에 대한 거는 요 판매자와 플랫폼사 간의 B2C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고 얘는 여기 파트너, 그러니까 판매자 시스템에 요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계약 내 주요 수수료 같은 정보는 요런 데 다 그 이해관계에 있는 계약에 있는 내용들은 각각과 관련된 시스템에 이런 정보가 마스터 데이터 성격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상품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등록하면 파트너 포털 같은 데서 상품 정보를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실제로는 파트너 시스템에서 상품이란 정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에 대한 정보 외에 판매자가 다루고 싶은 상품 정보를 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상품 시스템으로 전달하면 이거를 그냥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있는 운영자가 요 정보를 조회해가지고 요거 고객한테 노출해도 돼요라고 승인을 하면 상품 정보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베이스로 해서 등록이 되고 전시 요청이 되는 이런 흐름이에요. 시스템 관점에서.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노출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상품 정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판매 가격 정보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품 가격 정보랑 주문 현황인데 자, 상품 정보 조회를 해요. 고객이 이제 상품 정보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조회하면 이 고객이 유효한 회원인지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전시, 그러니까 노출을 어떻게 시킬 거야.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광고 비용을 태운 상품은 좀 더 앞에 노출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핸들링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전시 시스템 통해서 상품에 대한 리스트를 고객이 볼 수 있고 거기서 상품 리스트에서 고객이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상품 상세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상세 정보는 상품 시스템에 들어있는 거고 장바구니에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상품 등록을 했을 때는 요게 가격 정보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 장바구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견적 기능이 아까 돈다 그랬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스템에서 각각 십시일반으로 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능의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시스템에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죠. 이런 식으로. 고객은 그냥 상품 노출에 클릭을 한번 하는 거지만 각각의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주문 현황을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각 시스템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장바구니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상품 상세로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기라는 버튼을 눌러야 가능한 거고, 그죠? 시스템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바구니에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견적 기능이 이제 도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단일 상품인데 뭐냐면 이 상품 상세에 들어갔는데 바로 구매가 있어요. 장바구니에 넣는 게 아니고 바로 구매가 있어요. 그럼 바로 주문 그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 상세 요 페이지까지를 내가 들어온 상태에서 주문 요청, 그러니까 바로 구매를 이제 클릭을 눌렀다는 거는 버튼을 클릭했다는 거는 나 주문 생성해줘라고 주문 시스템에 이렇게 딱 찌른 거예요. 이 앱에서 웹에서. 그러면 얘가 주문 정보 생성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수 상품의 경우에는 장바구니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가견적이 나온 다음에 주문 결제 그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시너리 약간 다르죠. 장바구니를 찔러서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나서 장바구니 상품을 고객이 앱이나 웹에서 선택을 한 이후에 야 주문 만들어줘. 주문 정보가 생성되는 거죠. 약간 다르죠. 복수 상품 주문하는 거랑 단일 상품 주문하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비로소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 수단 등록하고요. 처음에 그럼 결제 시스템에 이 고객이 주카드 뭐 주로 쓰는 카드나 주로 쓰는 결제 수단 뭐 은행 계좌 이체 같은 경우 포인트 결제 뭐 이런 거 이제 세팅이 될 거고 요거 전제로 해서 결제 방법이 등록되면 그 다음부터 결제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요 주문 시스템에서 주문 확인을 다시 하겠죠. 이제 이거 주문 유효해 하면 결제 요청하면 결제 시스템이 결제 대행사 쪽에 야 결제 좀 해줘. 근데 이 결제 수단 제대로 된 거 맞니? 지금 카드 해지된 거 아니야? 뭐 고객이 블랙으로 지금 등록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한번 하고 결제 승인을 하겠죠. 그럼 그 정보를 받아다가 결제 시스템 대행사에서 야 이거 문제 없고 결제 승인했다 딱 주면 얘가 결제 됐어. 그래 내역 저장하고 결제 시스템에서 고객의 웹이나 앱에 조회할 수 있게 내역을 전달해 푸시 같은 게 온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 스텝 4개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 관점에서 요렇게 도는 거예요. 각각 시스템들이 실시일반에서 기능 제공을 해가지고 서로 막 연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제가 시나리오를 잡고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잘 들어오시나요? 이게 이제 그전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그 캐시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그 캐시 플로우가 이 어떤 트랜잭션을 시스템별로 이렇게 시스템 간에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데이터화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이렇게 플로우 설계를 할 수 있으면 백엔드 기획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이제 소화를 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내역이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이 요 살이 붙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후에 이제 제가 데이터 관점으로 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데이터를 정의하기 전에 이 서비스 플로우나 캐시 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를 만들 수 있는 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는 관점을 갖고 데이터를 정해야지 데이터부터 정의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안 돼요. 이 세부적인 항목부터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 플로우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더 이전에는 계약이나 약관에 의거한 내용 중에 캐시가 서로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주고받는지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전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구와 결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설명드렸는데 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클립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Q&A 게시판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면서 이해를 좀 높여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